해외에서는 지금은 링크드인이 결국에 자신의 브랜드고 평판이거든요. 큰 회사들의 인사 담당자가 나 같은 사람을 하루에 몇백 명을 볼까요? 링크드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력서보다 링크드인 프로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외에서는 지금은 링크드인이 결국에 자신의 브랜드고 평판이거든요. 이력서에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적을 수 있지만 실제로 회사에서는 이 사람의 경력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가지고 있는 컬처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력서에 뽑아내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력서는 막 정말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2년 전으로 3년, 4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력서를 쓴다면 그냥 이력서를 내지 않고 지금처럼 네트워킹을 해서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을 것 같아요. 이 팀은 어떤 팀인지, 왜 이 포지션이 필요한지, 혹은 나를 뽑으려고 하는 하이어링 매니저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너무나 다양한 팁들이 많아서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사진. 사진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뭐 예쁜 사진, 잘 나온 사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건 전문 인력, 전문 프로페셔널 네트워킹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 보이는 사진이 좋고요. 웃는 사진도 좋을 거고, 프로필을 잘 만드는 것은 나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회사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이을 수 있는 스토리.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HR로 시작해서 싱가포르로 HR로 왔고, 그래서 HR분들이 링크드인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서포트하는 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컨텐츠도 중요한데요. 저는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링크드인을 더 많이 활용했어요. 아까 멘토를 찾는다고 했는데 꼭 질문을 해야 멘토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A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B, C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시니어분들의 이력서를 보면서 혹은 링크드인 프로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길을 걸었구나, 혹은 이 포지션에서 이 포지션으로 이렇게 트랜지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얻어가면서 그야말로 지도를 약간 보는 느낌? 그런 식으로 링크드인 프로필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학연 지원 혈연이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공정한 거래에 있어서 혹은 공정한 경쟁에 있어서 이런 네트워크들이 나보다 앞서 나간다는 게 불공평한 거는 사실인데, 그게 불공평하다면 나도 내 네트워크를 늘리는 데 시간을 더 쏟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가지고 있는 리소스 안에서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의 멘토를 만드는 거, 저는 그쪽으로 더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거는 학교 선배들, 후배들, 교수님들 혹은 이벤트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 이제 일촌을 맺다 보면 점점 늘어나고, 사실 뭐 정말 휘황찬란하게 멋있는 글을 쓰고 뭐 어디 행사에 다녀왔다는 사진만 올리지 않으셔도 돼요. 링크드인의 CEO가 올린 멋진 글을 공유를 하셔도 되고요. 혹은 나는 글을 올리지 않아도 나의 멘토들이 쓴 글을 라이크하거나 코멘트를 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더 많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를 노출시키고 나의 평판을 관리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남들의 프로필을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업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ABCD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다른 사업 개발하고 계시는 시니어분들을 보니까 ABCD, F라는 키워드를 쓰신다 하면 내가 이 키워드를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혹은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지, 이렇게 갭을 볼 수 있는 거죠. 나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디케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해외 취업을 할 때 또 중요한 부분, 링크드인을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국은 사실 나를 면접 볼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인터뷰에서 뭔가 내가 달리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제 친구들이 인터뷰를 볼 때 이제 HR 담당자분들께서 이메일을 먼저 알려줘요. 너는 다음 주 금요일에 이 매니저 미스터 킴, 미스터 리랑 같이 면접을 볼 거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인터뷰를 보지만 이 사람한테는 이런 점수가 나한테 더 높이
B 사질 수 있고 또 미스터 리에게는 다른 것들이 나를 더 빛나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문화나 이 사람의 인종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프로필이나 혹은 백그라운드, 교육을 어디서 받았는지만 봐도 아, 이 사람은 한국인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만 산 서양인이구나. 그러니까 웨스턴 문화가 더 편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미스터 리는 아, 이분은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똑같이 나를 피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혹은 어떤 모습을 더 잘 보여야 할지를 좀 전략을 미리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링크드인에서는 엘리베이터 피치는 필수거든요. 엘리베이터 피치가 뭐냐면 30초 내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혹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뭐가 됐던 30초 안에 간결하게 그리고 로지컬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짧은 피치예요. 팁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자신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질문, 당황스러운 질문 혹은 내가 전혀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이걸 있어 보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런 지식밖에 없다. 근데 나머지의 모르는 부분을 내가 알아보겠다. 혹은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조금 챌린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하는 그 모습을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취급을 하는데 해외 취업을 하시면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대신 그 모르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승화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또 하나의 사이드 팁인데 인터뷰가 끝나면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꼭 보내요. 한국에서는 사실 충격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나를 인터뷰를 볼지 미리 사전을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터뷰가 끝나면 아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오늘의 인터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피드백이 있다면 제가 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정말 물론 이 인터뷰를 얼마나 잘하냐도 중요하겠지만 이 포스트 인터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는 애티튜드인데요. 태도. 배우고자 하는 태도?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아까처럼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인터뷰를 보시는 분이 이거는 사실 이렇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줬다. 혹은 안 줬다 하면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답했는데 어떠세요?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면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주고 그걸 바로 반영하는 거예요. Attitude to learn. 배우고자 하는 태도요. 물론 내가 경력이 대단해서 혹은 이 회사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에 내가 맞추려면 이 회사에 대한 문화나 팔고 있는 프로덕트 혹은 이 회사의 비전 모든 거를 다시 배워야 하는데 그 배우는 의지를 인터뷰에서 많이 보여주는 게 최고로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 여기서 잘할 수 있습니다도 좋지만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 여기서 잘하고 싶은데 당신들의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경력이 없는 분들은 일단 인턴십이라도 적는 게 좋고요. 경력이 전혀 없으면 사실 적을 수 있는 거는 학력과 내가 학교에서 했던 뭐 공모전이라든지 내가 프로젝트나 봉사활동으로 들어갔던 그런 실제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대외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대외활동이 결국에는 실제로 큰 회사들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고 왜 했고 이 대외활동이 정말 어떤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드인에 워낙 한국 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용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로는 타이틀, 포지션이라는 분이 있는데 포지션은 그야말로 직무예요. 직무. 내가 영업사원인지 인사 담당자인지 혹은 마케팅 플래너인지 그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인데 한국 분들은 이 포지션, 타이틀에 과장, 대리, 부장, 매니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마케팅 경력 10년 이상의 과장급, 차장급을 찾고 싶은데 아무리 마케팅 쳐도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프로필에는 뭐 이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들어가 봐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200만 명, 300만 명의 데이터를 거기서 이제 필터링을 해서 리스트에 들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직무를 다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한국 분들이.
결국에는 링크드인 프로필을 만드는 이유가 노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회사들의 인사 담당자가 나 같은 사람을 하루에 몇백 명을 볼까요? 근데 그 중에 물론 내가 원하는 경력과 키워드에 맞는 사람을 잘 필터링을 하겠지만 결국에 눈에 띄는 사람은 나의 경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둔 사람, 그리고 신뢰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추천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를 팔로우를 할 수 있어요. 혹은 그 회사에 대한 컨텐츠 라이크를 누른다거나 그게 다 기록에 남는다기보다는 아까 몇백 명의 프로필을 본다고 했는데 그 중에 우리 회사와 인게이지가 된 사람, 우리 회사의 컨텐츠를 보고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또 상당히 떠요. 왜냐면 뭐 큰 브랜드의 이런 회사들은 물론 너도 나도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유니콘 기업이나 아직 해외에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회사들, 특히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우리가 많은 대기업을 알고 있고 뭐 해외 기업의 페이스북, 구글, 링크드인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유럽계, 중국계 큰 대기업의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에 대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리서치하고 팔로우하고 좋아요를 누르면 그쪽에서도 이제 프로필을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정형화된 사진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옷을 좀 더 단정하게 입는다든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정말 전문적인 사진이겠죠. 뭐 회사의 이런 배경도 있고 이렇게 좋은 정장을 입고 이것도 좋지만 이제 피해야 될 선글라스, 골프 치는 사진, 노출이 있는 옷이라던가 혹은 화장이 너무 진하다거나 뭐 이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봤을 때 수많은 프로필들 중에 어떻게 하면 신뢰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클릭이 될지 링크드인에 로그인을 하면 푸시 노티피케이션으로 뜰 때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시고 선택을 안 하시는데 다시 돌아가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수많은 비슷한 프로필들을 1000개, 10,000개 보는데 그 중에서 경력 몇 년 이상 우리 회사를 팔로우하는 사람 이거보다 가장 더 많이 보는 거는 지금 이직 의사가 있는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꺼려 하시는 게 내가 이직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 내 링크드인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가 내가 이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겠지? 라고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 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그분들이 거기서 그거를 봤다고 해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항상 기회를 열어두고 거기에 맞게 내가 원하는 기회에 맞게 프로필을 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